마시간처럼 황당한처럼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셔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네, 안녕하세요. 7월 11일자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주권방송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이형구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준비가 됐나요? 네, 오늘의 이제 제목은 자유한국당의 내분 조짐, 황교안이 노리는 것은?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내분 조짐이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주요 쟁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분이라고 한다면은 상임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세 군데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내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두고 네.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게 배분된 위원장 자리고 박순자 의원이 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 자리는 2년 동안 임기를 보장해주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은 자유한국당이 누구를 하든 간에 위원장 자리를 맡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걸 1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내부 합의를 봐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그 첫 타자로 박순자 의원이 맡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문표 의원이 내가 할 차례다라고 나온 거네요. 네. 그래서 다음 타자인 홍문표 의원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박순자 의원이 나 계속 하겠다 라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홍문표 의원이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겠네요. 네, 자기 차례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박순자 의원은 임기는 원래 2년인데 나한테 1년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라면서 나 그냥 2년 채울래 이렇게 지금 버팅기고 있는 상태고,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바꾸기로 했으니까 의원총회에서 3번이나 위원장 자리 교체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씩 하기로 이제 3번이나 결정했다는 소리네요. 네네. 홍문표 의원이 다음 위원장이라고 의원총회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정작 박순자 의원은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그럼 첫 번째 이 내분 상황이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 두 번째로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네.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자리에서는 원래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안상수 의원과 네. 한영철 의원이 1년씩 나눠서 하자라고 네. 합의를 봐놨는데 네. 그래서 안상수 의원이 1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위원장 자리를 그럼 황영철 의원이 하겠네요. 네, 다음 차례는 이제 황영철 의원이죠. 네. 그런데 친박 계열의 김재원 의원이 갑자기 자기도 하겠다라면서 이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원래 합의한 거는 안상수 의원하고 황영철 의원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네. 그 결정을 뒤엎고 김재원 의원이 나타나서 나도 하겠다 해서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되게 지저분해지게 된 거죠. 원래는 서로 합의해서 1년 이미 했으니까 나눠서 이게 바뀌어야지 정상인데 그거를 깨고 깨버린 거죠, 그 합의를. 근데 이거 아까 좀 다른 상황이네요. 아까 국토교통위에서는 1년씩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네. 왜 안 지키고 있느냐라고 그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어쨌든 합의한 대로 안 하고 당 지도부에서 경선을 붙여버린 거잖아요. 네. 다르게 이중잣대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네. 네, 그렇죠. 뭐 일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네. 또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 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김세현 의원이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박맹호, 이번에 한성교 후임으로 사무총장이 된 네. 박맹호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장 자리와 여의도 연구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무리다 라면서 사실상 연구원장직을 내려놔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김재현 의원이 뭐 안 되겠다, 뭐 그걸 못 받겠다 이러고 있는 거네요. 네, 그게
그 애초에는 뭐 황교안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둘 중에 하나 뭐 여의도 연구원장은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자신이 그냥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는 알겠다라고 갔는데 네. 왜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다시 내려놓으라고 하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전 바로 전 복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이제 이명수 의원인데 네. 이때 이명수 의원도 인재영입위원장이란 직을 병행해서 같이 맡아서 했었습니다. 아, 그럼 복지위원장을 이제 자유한국당 차지인데 네. 이전에 복지위원장했던 이명수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을 했었다 네. 건데 이번에 새로 된 사람이 김세현 의원인데 여의도 연구원장 겸직하면 안 된다 네. 이러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느 장에 춤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게요. 네,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뭔가 일관적이지 않은 어떤 분위기가 있다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은 내년 총선을 보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일단 위원장 자리를 하면 간단한 혜택만 보더라도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국회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권한도 생기고 네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꾸자고 하니까 6개월만 더 하자. 1년 앞으로 임기 1년 남은 거 서로 반띵해가지고 자기가 6개월만 더 하겠다라고 그 정도에서 타협하자라고 했는데 6개월 더 하면 지금 내년이잖아요 이제. 네, 지금이 선거 이제 기간 아닌가요 거의? 네, 지금이 이제 7월이니까 6개월 뒤면 내년 1월이고 그 뒤로는 선거 사실상 총선 그렇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득을 다 빼먹겠다 이런 건데 이 총선 앞둔 위원장직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걸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 국회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열망이 엄청나게 컸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경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이 자기 자질 싸움,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 때문에 이런 추태를 보이게 있다는 게 역시 과연 자유한국당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청문회가 열리고 이런 상황인데 국회 자체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국회는 오지 않으면서 위원장 자리는 두고 싸우는 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황에서 당이 지금 어쨌든 내분에 쌓여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박근혜 탄핵 국면도 있고 아무래도 비박계를 좀 더 이렇게 비박계 사람들이 요직을 맡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가 이제 서운하다 이래가지고 친박계도 떡국물 좀 나눠주고 이러려는 친박계 민심을 달래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김무성 씨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 만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통합을 강조하면서 뭔가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가지고 뭔가 해야지 자기들한테 좋을 거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싸우면은 안 좋을 건데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게 황교안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공천에서 싹 물갈이를 한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중앙일보에서도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 물갈이를 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런 기사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갈이 여론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서 물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밑밥을 깐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공천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 물갈이를 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당내 내분이 좋은 밑밥이 될 수 있는 거죠. 당내 내분 봐라. 이거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이대로는 수권정당 될 수 없다. 라면서 곧 이걸 싹 물갈이 하자. 라는 여론을 퍼뜨리기에 되게 지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데서 이런 내분을 수습하기보다는 방치하고
자기는 말로만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정도 멘트만 날려주는 이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쓴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좋은 건 없잖아요. 왜냐면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어떤 개파든 어떤 정치든 간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 정상화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상임위원장 자리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내분을 일으켜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누가 주도권을 쥐든 간에 이건 사실 국민들한테 좋은 건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황교안 대표의 구상대로 간다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물갈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사실 그 내분이 일어난 이유도 사실 서로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 국회가 운영이 되든 말든 이런 깽판을 치고 있는 건데, 네. 공천 물갈이를 하는 이유도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가장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국민의 어떤 뜻에 맞는 정책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지지를 받을 거고 선거에서 당연히 이길 텐데, 그런 거는 아니고 단지 그런 거는 이제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으니까 어떤 이런 꼼수들을 찾고 뭐 그러지 않나. 그렇죠. 이미지만 바꿔서 어떻게 한번 또 선택받아 보겠다. 네. 이런 거고. 일본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이 기회다라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국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 사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인 것이고, 그래서 누가 뭐 물갈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자유한국당에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드려야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주도해서 자유한국당 공천 물갈이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 황교안 대표 본인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를 보더라도 이번에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상품권 6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이 황교안 대표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네. 동업자 정신이 없다라는 제가 평가도 했었는데, 이런 분이 이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의전에는 매우 신경 쓰지만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들 우리가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는 주도하는 이런 것들이 특별히 기대할 건 없겠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벌어지는 내분과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황당한 뉴스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페이스북을 보시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